축하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자, 송은혜 씨의 46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송은혜님 생신 축하합니다. 손으로 어딨어? 축하드립니다, 송은혜님. 축하드립니다. 네, 커팅 한번 하셔야죠. 자,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케이크를 자른 은혜 씨는 췌장암 4기 환자입니다. 산행과 운동을 좋아하던 참 건강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진단 6개월 만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희망을 가졌었는데 췌장과 복부의 복부 내막이 같이 뭉쳐가고 이 암덩어리가 췌장이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남은 기간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저희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이 병실에 있으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떠나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 더 점점 두렵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은혜 씨의 바람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막내 민준이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엄마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하교합니다. 여느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부부에게 3남매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빠가 일단은 우선이지만 우리 애들은 있잖아요. 애들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큰일도 많고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강하다.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아빠. 아이들도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빠는 유머 감각도 있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요. 아빠랑 같이 놀고 싶다는 거. 근데 아파서 안 돼서. 언니나 저나 어른 되면 좀 크면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결혼 숙장도 들어가. 사춘기인 첫째 혜빈이는 동생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 그렇게 됐다는 연락이 딱 오면 그게 제일 아빠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이들입니다. 아빠, 저 요즘 학교 끝나면 바로 집 갔어요. 맨날. 집에서 뭐해? 설거지는 그런 건 다 해놔요. 빨래도 돌리고 집 깨끗해요. 그리고 공부했더니 엄마가 이쁘다고 해서 원래 이뻤다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쁘대요. 이젠 아빠에게 듬직한 맞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혜빈이는 고3 수험생입니다. 비좁은 병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고맙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병원 앞 정원에 나왔습니다.
어디도 안 가요. 평소와 다름없는 듯 보이지만 오늘 오네 씨는 가족들을 비롯해 일가 친척들을 병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모임이 가족분들한테 뜻깊은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와서 얘기. 막내 민준이가 말문을 엽니다. 아빠 남자니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 남자가 이게 뭐야 이게 원숭이야? 안쓰러워. 다시 한번 다시 크게 멋지게 해줘. 끝. 민준아. 다시 한번 못 시킬 것 같아. 뭐 하트 좀 날려드려요. 여기요.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만 우는 아들 앞에선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도 그간 행복했었고 또 앞으로도 내가 없어도 가끔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어. 가족들은 조금씩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내 안 보여. 참 오랜만에 찍어보는 가족 사진입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 경혜 씨는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계속된 재발에 4번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는 뼈로 전이됐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인 건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경혜 씨는 매일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받지도 오지도 않는 전화. 쓸데없는 전화. 오라는 전화는 안 오고. 오라는 전화가 뭔데? 아들 전화. 어버이날인데 전화도 안 와 계시는 게 내가 잘못했어. 경혜 씨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아들 용준입니다. 유독 살가웠던 아들은 얼마 전부터 엄마의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은 싫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화해서 목소리 들을 때마다
뭐 진짜 현실이 막 눈앞에 딱 있다는 느낌?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도 엄마만 보고 살았으니까 엄청 소중하죠. 아직은 할 게 되게 많았는데 제외하고 싶은 거.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 먹는 거. 아빠와의 이혼 후 세상에 둘뿐이던 엄마와 아들. 아들은 엄마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가는 거울 속 모습. 경혜 씨는 매일 곱게 화장을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아들 용준이에게 아픈 모습을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어서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 대부분은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경혜 씨는 홀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주사바늘을 찌를 혈관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 막 가릴 거 없이 놔야 된다. 그죠? 저번에 여기 안 돼, 저기 안 돼 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어. 이런 경혜 씨는 오직 아들 걱정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도 안 힘들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은 내가 아침밥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바빠가지고서는 출근하기 바빠서 그냥 출근하고, 우리 아들도 그냥 학교 가고 그랬으니까. 아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원한다는 경혜 씨의 소식을 듣고 호스피스 요리사 용설 씨가 방문했습니다.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좀 이것저것 만든 거 갖고 왔는데, 제가 이런 그 음식을 그냥 자연적인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에 나는 두릅. 호스피스 요리 중에서도 입맛을 좀 돋게 하는 두릅을 준비했습니다. 발효된 삶의 마지막 축제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오늘 일단 만나 뵙고 제가 어떻게 밥상을 차릴지. 저희 아들이 야채를 잘 안 먹어요. 안 먹어? 네. 야채를 싫어해서 안 먹는 건지. 아무튼 뭐 아들 얘기에 내 자식 눈물이 앞섭니다. 아들에게 늘 미안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경혜 씨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그녀는 전화기를 놓지 못합니다. 행여 아들에게 문자라도 왔을까? 그녀는 오늘도 애타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들은 언제쯤 엄마를 보러 올 용기가 나는 걸까요?
오늘도 여전히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갔어? 일어나려고? 아들이 오자 힘을 내 일어나 보는 경혜 씨. 저번에 볼 때보다 더 말랐어. 밥도 못 먹었지. 앙상하게 말라버린 엄마의 모습에 용준은 또 눈물만 납니다. 언제 또 아들을 따스하게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을지. 경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져봅니다.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난 경혜 씨가 베개 아래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아껴놓은 쌈짓돈입니다. 이거 나한테 왜 줘? 이거 맛있는 거. 뭐? 용준이가 오면 주려고 고이 간직해둔 것입니다. 참지. 오래됐지. 엄만 한사코 거절하는 아들의 손에 용돈을 들려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어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경혜 씨는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피스 병원 담당 의사입니다. 예.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상태가 조금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이젠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그 누구에게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경혜 씨. 진동제 맞고 눈을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낼 순 없습니다. 그렇지. 아들이 행여 마음이라도 다칠까 경혜 씨가 아들을 다독입니다. 진동제 맞고 어떻게 엄마를 보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조금 나오고 뱃속에 있는 나쁜 혈육이 나왔는데 미안하다. 우리 엄마. 눈을 뜨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 경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급하게 온 발걸음이라 조촐하게나마 경희 씨의 마지막 소원이던 밥상을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요리를 좀 써야, 양념을 좀 써야 된대. 김경애님. 경희 씨를 대신하는 밥상. 채소를 싫어하는 용준이를 위한 새콤한 두릅 초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드리고 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어제 말르면 또 적셔서 이렇게. 근사한 밥상은 아니지만 경희 씨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용준아, 너 야채 안 먹는다고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어. 이 모습을 경희 씨가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경희 씨가 해주는 마음, 해주고 싶었던 마음 다 전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용준이가 두릅 너무 맛있대. 많이 먹더라. 네, 힘내시고. 내가 이쁘구나. 몇 시냐고? 10시 20분. 시간을 자꾸 불안한 듯 자꾸만 시간을 묻습니다. 엄마 나 보이지? 어? 나 보이지? 응. 많이 아파? 내 옆에 있으니까 좋지? 내 옆에 있으니까 좋지? 조금만 참아. 응? 근데 가지마. 내 옆에만 있어. 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었던 엄마 경희 씨. 오늘 그녀는 아들의 품에서 잠이 듭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봐봐. 오. 경혜야. 이거 잘 이별의 슬픔은 이제 그리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떠난 이와 남겨진 이를 위한 아름다운 이별은 무엇일까요? 송은혜 씨는 가족들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가족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하고 한번 식사 준비를 좀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잠깐 아이들하고 같이 좀 면담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식사 준비하는 거. 아이들과 함께 식사 메뉴를 짜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아주 좋다 여기. 우리 제주도 며칠 있다 가잖아. 평상시에 집에서 아빠가 야 좀 나 배고픈데 엄마 안 계실 때 너희가 좀 했던 음식도 있어? 있어. 뭐? 비빔밥? 좋다. 비빔밥 하자. 그거 잘 만들 수 있어? 아빠를 위해 할 일이 생긴 것 같아 아이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간만에 바깥에 나오는 거.
그렇지. 작년 10월 달에 바깥에 나온 거 처음인 것 같아. 뭘로 가는 거요? 멀리 가는 거야. 9개월 만에 외출입니다. 너는 평생에 처음 타본 거지, 정민준? 민준아, 되게 설레겠다. 나 제주도도 처음 가. 사실 여행은 운혜 씨에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매시간 진통제로 버티는 그에게 40여 분의 비행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마지막 추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못 다녔지. 한 번도 못 다니다가 가게 된 건데 좋긴 좋죠. 우와, 물이다. 들어가고 싶다.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아, 아빠 부추. 아이들이 차에서 내린 아빠를 먼저 챙깁니다. 손민준 물에 빠뜨렸대. 운혜 씨는 잠깐의 휴식도 취하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저기 완전 재밌겠다, 바다. 하트 정확하게 해달래.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울타리고 방패막이고 그런 거에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앞으로 해줄 것을 못 해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커가는 아이들을 조금만 더 지켜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래도 바닷가 산책이 무리였나 봅니다. 그에게 모래사장을 걷는 일은 정상인에 비해 몇 배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힘든 내색 한번 하질 않았습니다. 지쳐 잠든 남편을 보자 미영 씨는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지금이 제일 또 좋은 때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지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 사야 돼? 이것저것 많이 가고 싶거든. 아빠가 좋아하는 비빔밥 재료들을 직접 고르며 저녁 만찬을 준비합니다. 베지런이에요. 와, 여기 고기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먹. 우선 담는 것만 내가 담아줄게. 화목한 5 식구를 생각하며 완성한 요리입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 안녕하세요. 지금 배불러. 그쵸? 보기만 해도 배부르죠. 네. 한솥밥 식구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비빔밥도 아이들이 아버지 하면 비빔밥 생각이 난다 그래서 오늘 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밥은 비벼서 딴 때는 제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한 가족만 남겨둔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 마음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식사 한번 드시길 바라고요. 좀 하여간 맛있게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네. 아빠가 아프고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내가 좀 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보고 알잖아. 여태까지 방황했으면 먹는 양을 미안할 필요 없이 그냥 먹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포크 대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어. 당연하다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가져다준 행복. 오늘 가족들은 언제나 함께임을 확인합니다. 아빠? 삼남매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나 봅니다. 아빠. 아빠 다 읽었으면 이렇게 눈 깜빡거릴 거 말이세요. 깜빡깜빡. 이렇게. 야, 사진이 안 보이잖아, 그리잖아. 오빠 저런 사진. 이렇게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감사해요. 아이들의 깜짝 이벤트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나, 둘, 사랑해요. 가족에게 제주도 여행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함께여서 행복했던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운혜 씨가 부쩍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 같아. 여전히 아내는 남편의 손발이 되어 곁을 지킵니다. 자연은 계절이 바뀌기 전 진통을 합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 역시 고통의 순간을 겪어야 합니다. 살이 이렇게 많이 잡혀. 발이 차. 아내가 걱정할까 극심한 통증에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운혜 씨. 이제 가족에게 이별이 다가온 듯합니다. 둘째 딸 혜연이가 왔습니다. 아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우는 딸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잡은 손을 놓아야 하나 봅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의 시간이 있었기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그는 더없이 편안해 보입니다. 비 주룩주룩 오는 날 갔으면 좋겠어. 그런 날씨가 이상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아늑한 것 같고. 또 사랑한다고 그건 흔해 빠진 얘기고 사랑을 해주고 싶었었는데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미안하다. 그거밖에 없지. 아이들은 늘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별은 찾아옵니다. 언젠가 다가올 이별을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안 가득 복수가 차 병원을 찾은 지연 씨. 여기 눌러서 아픈 데 있어요? 지금 없어요. 입니다. 힘 빼시고. 두 차례 간이식을 받은 그녀는 몇 개월 전 악성 림프종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병간호는 24시간 어머니의 몫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오래 아팠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제가 통증 같은 걸 느꼈을 때 아픈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이제 힘드시대요. 궤양성 대장염에서 시작된 병은 25년간 긴 투병 생활을 겪게 했습니다. 오랜 간병에 가족들도 모두 지쳐갔습니다. 사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지연 씨가 요리사가 된 후부터입니다. 지연 씨는 이태리 유학파 출신의 유명 요리사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간이식을 받은 상태였고요. 오늘도 신지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타스틱한 요리입니다. 예, 라즈베리를 곁들여서 새콤달콤하게. 그 음식업이라는 게 그 강산으로 터진 게 꼭 밤에만 가서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건강 관리에 있으니까 그걸 해라. 뭐 말 안 됐지 뭐. 엄마, 이거 뭘 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식구끼리 오가는 대화는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지연 씨는 가족과 이렇게 이별하고 싶진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살아도 같이 밥상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같이 셋이서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상 이런 걸 이제 받고 싶다. 지연 씨가 혼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척 설레는 듯합니다. 너무 먼 길 오셨어요. 첫 대면이지만 요리사인 두 사람은 오랜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신가라는 풀이 있어요. 되게 새콤해요. 먹으면은. 언제 다 외우셨대? 아유, 그 약초 보면은 다 풀려. 나 이거 진짜 다 포기했던 거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진짜 딱 한 번이라도 정말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요리하고 싶다. 지연 씨와 함께 부모님을 위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시네. 여기 해발 1100m 산속 오두막집으로 지연 씨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숲속 오두막집. 진짜 오두막이야. 집이 예뻐 진짜. 죽음이란 두려움에 갇혀 미루었던 일을 지연 씨는 이곳에서 이루려 합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자연에서 식재료를 얻습니다. 지연 씨가 오랜만에 요리사복을 꺼내 입습니다.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전처럼 칼질도 능숙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잘 지내서 춘자 갔어? 핫팩을 껴안고 자서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에 아버진 안심이 됩니다. 먼 곳까지 이렇게 산속까지 찾아와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시고요. 오늘 지연 씨가 정말 애썼어요. 다리가 막 퉁퉁 붓고. 요리사였지만 그동안 부모님께 지연 씨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 건 처음입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지연 씨 요리부사 복장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 어때요? 좀 보기 좋지 않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아빠한테만 지연 씨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요리사로서 아빠한테 식사 한번 제대로 차려드린 적이 없네요. 그래서 기억할 만한 식사를 꼭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였고 초대에 응해준 아빠에게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아빠를 아는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면 꽤나 치열하게 사셨고 오로지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셨구나. 잘 하셨다고 안아드리고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하는 거구나. 엄마랑 아빠랑 오늘 이거 좋은 시간 되는 대로 많이 갖고 싶어요. 헤어지는 그날까지. 그럼 식사 맛있게 많이 드시고 해피한 시간 되세요. 자식을 앞서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일부러 슬픔의 감정을 꼭 숨겨두었던 부모님. 어린 시절 지연 씨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첫째 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추억으로만 간직된 시절들. 옛 사진 속에 머물던 그 사랑을 가족들은 오늘 다시 꺼내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연 씨를 찾았습니다. 아빠. 오늘 아버지와 특별한 외출을 합니다. 유행가에도 있잖아. 유행가 한 번만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그 오죽하면 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야. 아빠가 유행가를 아는 줄은 나는 처음 알았네. 마지막 식사 후 한층 더 가까워진 두 사람. 하지만 딸을 지켜보는 아버진 늘 가슴 한켠이 아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욕망이 사람이거든. 그러면 보는 부모도 어떤 때는 뭐 다 포기한 것 같이 생각하다가도 그냥 뭐 말만 하면 목이 메우고.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소풍을 나왔습니다. 아빠 진짜 쑥스럽지. 쑥스러워? 야, 좋아 쑥스러워. 솔직히 말해. 그래. 솔직히. 쑥스럽지 뭐. 쑥스럽다면서도 딸을 위해 사진기 앞에 선 아버지. 하트. 여기 아버님도 하트.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렇죠.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언제 또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아빠 미안해. 울어서 기분 좋게 올라 그랬는데 이게 나오네. 가족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어쩌면 행복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식사를 나눈 가족들을 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하나의 추억을 가져가는 거잖아.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일 마저 할 수 있어. 근데 말할 때 왜 눈물이 나오냐. 이별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하였고 못다한 이야기를 건넬 수 있어 이별의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이별은 지금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일 테니까요.